시간이 됐어. 영화 볼지, 애니메이션 정주행할지, 아니면 K-팝을 들을지 고민하고 있어? 그렇다면 운이 좋은 거야. 소니 피처스 애니메이션이 또 한 번 K-데몬 헌터스에서 최고의 작품을 선사했거든. 그리고 그 제목만큼이나 정말 재미있으니까. 오늘은 등장인물들을 선한 쪽부터 악한 쪽까지 순위별로 매겨볼 거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선한 캐릭터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모든 영웅들이 정말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1등을 고르는 게 조금 어려웠지만 결국 주인공인 루미가 그 영예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루미는 3인방 중 가장 침착하고 헌신적이야. 처음에는 이게 완전히 좋은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특히 루미가 친구들의 소중한 휴식을 끝내고 그들이 좋아하는 소파에 앉을 시간도 없이 새 싱글 발매를 밀어붙였을 때는 더더욱 그렇지. 하지만 루미의 행동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사실 루미가 약간 아주 조금 거의 언급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작은 문제지만 악마의 피가 섞여 있다는 사실이 있어. 헌트릭스가 악마들을 영원히 세상에서 막아낼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 골든 혼문을 만들 때가 되자 루미는 자신의 악마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최대한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어해. 루미가 친구들에게 비밀을 숨긴 것 때문에 점수를 깎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혼문을 봉인하려는 그녀의 결심을 더욱 존경스럽게 만들어. 루미는 다른 이들에게 깊은 연민을 보이는데 거의 즉시 게누의 호랑이와 교감하고 바비에게 헌트릭스를 위해 샀던 휴가를 양보하며 결국 과거의 죄에도 불구하고 게누에게 동정심을 보여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인간다운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 루미는 진정한 강함이란 약점을 숨기지 않고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극복하려 노력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루미는 게마의 분노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이는 분명히 그녀에게 우리의 선행 금메달을 안겨준다. 근소한 차이로 조이에게 은메달을 수여해야 한다. 루미가 가장 존경스러운 영웅이라면 조이는 앙상블 캐스트 중 겉으론 가장 다정한 인물이다. 조이는 심지어 자신이 죽이고 있는 악마들에게조차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구하면서도 그 일을 즐길 줄 아는 인물이다. 조이의 성격이 드러난 순간 중 하나는 사샤 보이즈를 처음 보고 착한 악마 같다고 한 장면이었다. 그들이 착한 악마처럼 보여. 조이가 악마도 착할 수 있다고 믿는 것만 봐도 그녀의 배려심과 열린 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건 부분적으로 그녀가 그들에게 반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녀에게 세격의 죄인 메달을 준 거지. 조이에 대해 가장 나쁜 평은 그녀가 남에게 너무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녀가 나쁜 짓을 하진 않아. 그 성격 덕분에 조이는 친구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려는 결단력도 갖게 됐어. 루미와 미라 사이의 싸움을 중재해주기도 하고 어디서든 항상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그리고 선함 동메달 수상자 바비에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 바비는 헌트릭스의 매니저인데 이 친구를 만나서 정말 대박을 터뜨린 거야. 그리고 금에 대해 말하자면 이 친구가 얼마나 관대한지도 꼭 이야기해야 해. 어느 장면에서 바비는 여자애들이 자신에게 수입의 3%를 준다고 무심히 말해. 그리고 그냥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보통 매니저들은 클라이언트 수입의 최소 10%를 받더라고. 3%만 받아도 바비가 계속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 그가 여자애들을 상품이 아닌 진짜 사람으로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어. 또한 주이마가 인간 세계에 들어와 바비에게 여자애들을 하나로 뭉쳐두지 못했다며 그를 조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커진다. 지마는 사람들의 수치심과 불안감을 이용해. 그래서 바비를 이렇게 공격했다는 건 헌트릭스가 돈보다 항상 더 중요했다는 걸 보여줘. 정말 따뜻한 장면이고 바비가 매니저를 넘어 아버지 같은 존재로 보여. 그리고 좋은 부분의 마지막은 헌트릭스 팀의 마지막 멤버 미라야. 미라는 문제아라는 꼬리표 때문에 가족에게서 소외당했지만 그녀의 말에 따르면 오히려 그게 잘 된 거야. 이제는 대담한 성격 덕분에 돈을 벌고 있으니까. 미라는 매우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공격적일 정도야. 이런 성향은 악마로부터 사람을 지키려는 의지나 친구들이 뭔가 숨길 때 바로 알아차리는 식으로 좋게 나타날 수 있어. 하지만 이런 성향이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도 있어. 예를 들어 의사를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서 그가 겁먹은 강아지처럼 물러나게 만들기도 해. 미라는 공격적인 성격 때문에 분노센터 메달을 받게 됐어. 하지만 미라는 훨씬 더 다양한 면이 있어. 그녀는 조이, 루미, 바비를 가족처럼 사랑해. 미라는 그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고 영화 마지막에 루미가 목욕탕에 같이 가기로 하자 감동에 눈물을 흘려. 가끔은 말다툼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반항적인 K-팝 스타이자 악마 사냥꾼이기 때문이야. 그녀의 모든 영웅적인 행동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녀가 여전히 순위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제 좀 더 중립적이고 의문스러운 영역으로 넘어갈 시간이야. 이 캐릭터들은 회색지대에 속하고 셀린이 이 구역에서 첫 번째야. 헌트릭스의 멘토로서 셀린은 소녀들에게 제대로 된 악마 사냥꾼이 되는 법을 가르쳤고 훈문의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기 위해 그들의 결점과 두려움이 대중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했어. 난 너희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이가 그 교훈을 그대로 반복하는 순간 나는 자동으로 그걸 다시 평가해야 할 거라는 걸 알았어. 셀린은 딸이 사냥꾼 역할을 잘해 자부심을 느낄 만해. 그래서 오만의 죄인 메달을 받고 우리가 그녀가 최선을 다하는 걸 아니까 약간 관용을 베풀 것 거야. 그렇긴 해도 셀린이 자신의 양딸에게 황금 한문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결코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없다고 직접 말한 사실은 변하지 않아. 루미가 그런 지도를 받으면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야. 그녀가 많은 생명을 구한 건 인정하지만 어머니로서 부족한 점은 확실히 감점 요인이야. 덜 논란이 되고 좀 더 중립적인 방식으로. 다음은 호란이야. 귀여우면서도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 중 하나지. 이 호랑이는 게누가 루미에게 반은 악마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초대하는 수단으로 등장해. 악마의 사용 마치고는 꽤 예의 바른 편이야. 실수로 넘어뜨린 화분을 주우려고 거의 1분 동안이나 애쓰거든. 그는 루미와 친하게 지내며 가끔 그녀 방에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그의 단번거림으로 루미의 비밀이 미라에게 들킬 뻔했다. 우리는 그에게 다윈 죄인 메달을 줘야 해. 그 호랑이는 순수하지만 누군가를 구하는 건 아니잖아. 그는 비교적 해없는 악마 애완동물이야. 반면에 까마귀는 좀 더 의심스러워. 그는 호랑이처럼 게누가 시키는 일만 하는 단순한 사형마야. 하지만 그는 제누가 호랑이를 위해 만든 모자를 훔친 죄도 있다. 그 모자가 호랑이에겐 작았지만 그래도 말이야. 그의 정말로 흉악한 범죄 때문에 그는 질투의 죄인 메달을 받고 동료보다 약간 낮은 순위를 차지하게 돼. 회색지대의 마지막 인물은 닥터야. 루미가 목소리로 고생할 때 헌트릭스가 방문하는데 그는 자기가 좋아하던 스타 몇 명을 치료하게 돼서 매우 기뻐해. 안타깝게도 그의 치료는 자신만의 맞춤 스티커가 붙은 포도주스 파우치에 불과해. 조이는 이 남자를 정말 좋은 의도로 추천했고 그가 그들을 속이려는 것 같지도 않아. 아마 그는 플라시보 효과를 노린 것 같아. 즉, 진짜 강장제는 너희 안에 있었다는 말이지. 그게 다 좋긴 한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환불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부디 헌트릭스의 의료보험이 이걸 보장해줬으면 좋겠네. 이제 미루지 말고 본격적으로 악당의 영역으로 들어가자. 이 캐릭터들은 나쁘고 사악한 존재들이고 악의 동메달은 영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악당인 제누에게 돌아가야 해. 그리고 제누는 동정할 만한 특징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극악무도함이 사라지지는 않는 악당의 완벽한 예시야.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을 때 우리는 그가 한때 굶주린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해 돈을 벌려고 음악을 연주했던 착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돼. 그 삶은 힘들었고 보상도 거의 없었지. 이 때문에 그는 잘 먹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조건으로 자신을 왕의 궁정에서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마왕 지마의 제안에 바로 뛰어들었어. 게누가 편리하게도 말하지 않은 사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그는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을 혼자 남겨두고 버렸다는 거야. 그가 조금이나마 대주던 생활비조차 없이 그들은 더 심한 가난 속에 내버려졌지. 지마를 섬기면서 게누는 수백 년 동안 영혼을 수확했고 심지어 마왕의 신뢰받는 조언자가 되기도 했어. 그는 헌트릭스 팬들에게 영향력을 얻기 위해 악마 보이밴드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낸 장본인이었고 그 이유도 지극히 이기적이었는데 바로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기억을 지워버리기 위해서였어.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도 자신이 저지른 배신을 되돌리기 위해서도 아니었어. 그저 그 일에 대한 죄책감을 덜 느끼고 싶어서였지. 다행히 그는 완전히 나쁘진 않아. 결국 루미와의 인연 덕분에 그는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었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마침내 이타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는 실제로 기마의 공격을 대신 받아내면서 루미의 생명을 구했고 그 결과 자신의 영혼도 되찾았어. 하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은 존경스러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평생 저질렀던 끔찍하게 이기적인 행동들이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것들은 그를 진정으로 순수한 악으로 보지 않게 할 뿐이야. 우리가 그들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악의 은메달리스트는 사자보이즈야. 그들의 과거가 비극적이든 경멸스러우든 다른 악마들을 진우와 구분짓는 한 가지가 있어. 그들에게는 이타적인 속죄의 행동이 전혀 없었어. 사람들을 속여 영혼을 수확하는 그들의 삶과 합쳐지면 이들은 당연히 우리 순위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하게 돼. 이 악마들도 원래 인간이었다는 걸 잊지 마. 그래서 이건 단순히 괴물이 인간을 사냥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한때 인간이었던 자들이 자기 종족을 사냥하는 경우야. 그들은 고통받는 기분을 잘 알고 자신의 삶이 편해지면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가장 사악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데에는 크고 분홍색이며 불타는 한 가지 요인이 있어. 하지만 먼저 이 영상은 위키드빈지 채널 멤버십의 후원으로 제공됩니다. 멤버십으로 채널을 후원하면 영상 선공개 시청과 멤버 전용 이모지, 로열티 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스인 기마가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 진짜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진우를 통해 기마가 악마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 불안, 후회를 끊임없이 속삭이면서 그들을 계속 복종하게 만든다는 것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들은 그가 원할 때마다 신체적으로 파괴하고 심리적으로 고문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그를 섬깁니다. 첫 번째 전투 장면 이후 커피 악마를 불태워버리는 것부터 진우의 머릿속 목소리를 더 크게 울리며 위협하는 것까지 말이죠. 이것만으로도 기마는 영화에서 가장 사악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하지만 그는 가장 약한 사람들을 하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더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 진우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실패한 가난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갈 무렵 그는 미라, 조이, 심지어 전설적인 바비까지 그들의 절망을 이용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거의 성공합니다. 지만은 모든 의미에서 순수한 악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악행 중에서 가장 끔찍한 점은 그가 단지 자기 자신을 살찌우기 위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식의 죄인 메달은 영혼을 계속 먹이도록 강요하는 그 남자보다 더 어울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힘이 그렇게 세면 직접 음식 구하면 되잖아요. 그건 나태의 죄인 메달도 받을 만하네요. 그러니까 곱씹어봐, 키마. 이제 새로운 한문이 전 세계를 둘러싸고 있으니 한동안 네가 곱씹을 마지막 말이 될 테니까.